네. 건강해 보이시네요. 아주 건강하고 왕성해 보이시는데 오늘 프로그램 뭔가 좀 잘 될 것 같죠? 그럼요. 네.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또 궁금한 게. 나 항상 궁금하고 항상 뭔가 이택님 씨한테 오늘은 궁금하네요. 오늘은 솔직하고 아주 정말 진실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저 원래 그 중학교 때 별명이 이솔직인데. 이 솔직 다른 게 아니고요. 그 이택님 씨의 그 방송 경력. 근데 나는 참 오래 전에 본 것 같은데 보면 나이도 얼마 안 된 것 같고요. 상당히 궁금하네요. 방송 이제 꽤 됐죠. 한 20여 년쯤 하네요. 네. 벌써 그렇게 됐어요. 아이고 정말 오래되셨네요. 근데 그건 왜? 아니 내가 너무 골동품이 돼서 찌들지는 않았나 물어봤더니 여기 작은 골동품도 하나 있네요. 오늘 내 아주 마음 푹 넣고 진행하겠습니다. 네. 근데 뭐 오늘 나오실 분이 무슨 뭐 신품입니까 그럼? 네, 오늘 나오실 분도 골동품 중에 골동품이지만 중골동품이에요.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는 늦게 데뷔하셨죠. 아, 예. 여러분께 그 안방 텔레비전에서 저녁이면 안 나타나면 궁금한 남자. 네. 근데 저보다 나이는 많고 네. 데뷔는 오히려 저보다 늦게 한 네.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는 좀 후배라 할까요? 후배면 후배인데 그래도 연령으로 봐선 선배입니다. 임하령 씨 모시겠습니다. 네, 임하령 씨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오빠 안녕하셨어요? 네. 이만희 씨는 워낙 유연해가지고 네. 소개하면 나올 때도 그냥 보통 이런 걸 나오는데 이만희 씨는 제 별명이 헐랭이 아니야, 헐랭이. 아니 근데 뭐 소개하는데 뭐 꼴동품 얘기나 하고 그러세요? 그래도요 웃골동품이 있으니까 아 다행히 여기 진짜 하세요. 꼴동. 근데 이택님 씨보다 후배라며요? 예, 제가 그 방송 시작할 때 이태임 씨 대단했죠. 그때 젊은이 프로그램에 네. MC는 뭐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고 예.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. 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? 그러니까 늦깎이 데뷔를 한 셈인데 이만희 씨는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언 아니겠어요? 근데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도 늘 노력을 하고 그만큼 또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또 이만희 씨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이 춤을 참 잘 춘단 말이에요. 춤을. 맞아. 어떤 분들 지금은 체격이 좀 불어서 네.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옛날에는 뭐 춤 선생 했냐 그러고 아주 피곤하더라고요. 옛날엔 날씬했다며요? 그럼요. 그럼 자 오늘 또 우리 사랑방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조금 보여드려야죠. 근데 뭐 많이 알려져 갖고 춤은 아이 그래도 그래도 뭐 요새 새로운 춤을 뭐 개발하셨다는 그런 새로운 춤도 아니에요. 옛날 추던 거를 뭐 새롭다고 그러게 이제 했는데 네, 요새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? 60년대 다 다시 예. 돌아오는데. ABC 댄스라고 얼마 ABC 전에 요? ABC 요? 몇 달 전에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? 네, 어떻게 하는 조금 거예요? 보여. 여기 A는 이거 아 A 이렇게. 또 B는 B 이렇게 X X. 뭐 별거 아니네 뭐. 그러니까 이거 뭐 Z 그거 해보세요. 그 다이아몬드. 그거.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. 스텝. 제가 이 발목이 좀 요새 현찮아요. 빨간 양말을 왜 자꾸 찾아요? 우리 집에 색깔 다양하게 있는데 다이아몬드. 이 다이아몬드 스텝이 이게 참 어려운데 요새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발목 부러지겠네 정말.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아니 저만 쳐요. 지금 했잖아요. 아 한 거예요? 언제 했어요?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아이 이거 참. 자 오늘 이마령 씨 가슴 속에 있는 진솔한 얘기를 오늘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어머님 모습을 우리가 화면에 잠시 준비를 했거든요. 이마령 씨 어머님 모습을요. 네, 그 모습부터 잠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? 어머니가 뭘 쓰고 계신 게? 아 저 영세기념. 네, 천주교반이죠. 예. 이건 결혼식 사진이죠? 예. 지금 이 모습은 저희 어머님 근데 무슨 잔치? 우리 어머님 그 저 회갑 잔치 때요. 예. 저기 있는 아이가 우리 애기. 저 잘생긴 미남이.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이 또 언제 거기 가 계시나? 예. 제가 좀 친한 분들이 많은데 많이 오셨어요. 많이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서로 즐거운 자리가 돼서 앞으로 저도
이 자리에서 지금 형제분들인가요? 예, 우리 남자만 5이거든요. 오형제. 예, 대단하시네. 이야. 그럼 따님은 안 계세요? 예, 어머님이 아주 정정하시네요. 예. 저하고 딱 20년 차이에요. 네. 한때는 저보고 동네에서 부부냐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. 참나. 지금 부인과 함께 절 드리는 거죠? 예. 워낙 젊어기시네요. 이제 아이고 이뻐라. 이건 혼자 누구예요? 손녀. 예, 저 우리 아들하고 조카하고. 아이고. 이름이시도. 예. 눈 작은 사람도 오고. 부인인가요? 예. 아이고 다양하네요. 화려했겠습니다. 네. 우리 막내 아들. 아, 막내 아들이라 막내 동생. 네. 그 화면을 보니까 뭐 가수들, 뭐 타렌트들, 뭐 동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셨는데요. 그 평소에 그렇게 다른 잔치에도 많이 가시나 보죠? 다른 데. 제가 좀 다니는 편이에요. 근데 저기 안 다니면 좀 막 이상해요. 허전하고 그래서 꼭 만나면 그다음에 몇 배로 사과를 해야 되니까 가는 게 외래 편해요. 편해요. 네. 이게요. 그 어머님도 그 춤 잘 추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께서도 좀 뭔가 좀 기가 있으시지 않았나. 아, 피는 못 속이죠. 근데 또 지금 칠순잔치였어요? 아니, 육순. 어이구 반갑셨구나. 근데 아버님을 못 해드려서 네. 아버님을 해갈 못 해드려서 어머님은 좀 사실 요즘 육수는 잘 안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건너뛰는데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머님 건강이 괜찮으세요? 네, 한때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. 그러더니 이제 뭐 요즘은 뭐 매일 아침 조깅하시고 예. 건강하세요. 앞에서 잠깐 그 가족 사진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여기 저 준비한 게 있거든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지금 이거 언제적일까요? 이 모습은? 제가 최초로 사진 찍은 거니까 100일 사진일 거예요. 100일 이때가요? 때. 네. 야, 이 정말 빛바랜 옛날 사진입니다. 그죠? 네. 정말 참 이쁘네요. 이 자식이 이제 똑똑하게 생겼네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커서 모습이 예, 그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? 아니,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. 6살. 장남이고요. 예. 네. 애가 좀 모자라 보이죠? 아니 그 실물도 원래 그런데 뭐. 근데 아버님도 사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실 것 같은데. 저희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54세 돌아가셨으니까 회갑을 못 해드렸죠. 그러니까 아버님 그때 직업이 뭐? 농협은행에 계시다가 아이고 당당하셨네요. 예, 그다음에 그 한국마사회에 계시다가 아이고 예, 이제 나오시고 나서 아프시고 이제 나오셨죠. 너무 신경 쓰는 그런 네. 직장만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 신경 많이. 돈이 이제 도는 그런 회사들이니까 좀 무슨 신경을 많이 지병이 쓰- 있었나요? 혈압이 높으셨어요. 저희는 역시 신경에는 네. 혈압밖에 없어요. 신경 스트레스 뭐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까? 그러면? 아프시고 한 7년 그러면 그때 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뭐 철 모르고 그럴 때인데. 네. 그렇죠.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아프셨으니까. 근데 저기 뭐냐 이마령 씨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고비도 많이 남기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집안에 어떤 그런 넉넉하지 못한 그런 편이었다는 그게 정말입니까? 중간에 좀 그 아버님 아프시고 나서부터 좀 기울게 됐죠. 근데 아버님이 저기 아프실 때가 우리 5형제가 다 학교 다닐 때였어요. 예. 그러니까 뭐 돈 버는 사람 없고 아버님 아프시니까 자연히 뭐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고. 그 어머님이 그 생활을 꾸려나가시기 아주 힘드셨겠네요. 그러면 전부 다 학생들이고. 그렇죠. 저희 어머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해보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양품점 처음에는 양품점. 그때는 뭐 좀 남은 돈이 있으니까 양품점도 하고 물건 띄다가 팔고 우리도 매일 그 시장 가서 놀고 그랬어요. 아, 그랬어요? 그 시장 아니니까 재밌죠. 옷 색깔도 좋고 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그거 안 되더라고요.
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고생하셨죠. 이제 그 뭐 좌판에 뭐 김밥 뭐 이런 거 이제. 그럼 어떻게 그때 생활을 한 거예요? 아버님 편찮으시고 어머니 생활 꾸려 나갈 때 막 그때 집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까? 단칸방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단칸방에 살고 근데 형제들 다 그냥 예, 한 방에서 뭐 다 이제 어머니 주무시고 아버지 주무시고 그냥 쫘르륵 살고 그랬죠. 그 아버님 병수발은 누가 했어요? 어머님이 다 하시고 그 당시 사실 저희들이 철이 없었어요.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뭐 그렇게 없이 살아도 뭐 그 좋은 옷 입으면 어떻게든 사 입고 다 입히고. 예. 제가 좀 철이 없었기 때문에 장남이 네. 어머님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. 근데 우리도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누가 하나 살결 하나 탁 이렇게 스쳐도 덥죠. 정말 덥고 신경질 나고 정말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그런 단칸방에서 아들만 5에 어머니 아버지 7명? 7분이 사셨으면은 형제들끼리도 좀 다투시고 그러셨겠네요. 아니 그 어땠어요? 순번이 있으니까 어떻게 순번이 있어요? 1, 2, 3, 4, 5 이렇게 쫙. 근데 키는 거꾸로예요. 막내가 제일 크고 쫘르륵 제가 제일 작아요. 네. 그건 또 왜 그럴까요? 우리 어릴 때는 잘못 먹어서. 그치. 우리는 저기 무슨 요즘 아이들 설탕 먹으면 그때 사카린 먹고 예, 예, 그랬어요. 지금 뭐 좋은 초콜릿 먹을 때 우리는 누가라고 해갖고 그래 그 좀 물컹물컹해지는 거 먹다 보면 예. 처음엔 딱딱하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런 걸로 간식하고 설탕. 예, 설탕 넣어서 소다라 꾹 그러나요? 꾹. 뚝 띄어갖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팍 찍어갖고 네. 뭐 그런 거 먹었죠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예, 근데도 근데 참 그거야. 인물 좋으세요. 근데 그거 핥으면요 꼭 끊어져요 허리가. 왜 그렇게 만드는지 지금. 아 그거 요거 뽑기 아주 요거 약 올라 죽겠어. 그거 하나 잘 핥으면 이거 하나 주는데.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이쁘게 핥았는데 그 대배우가 이렇게 핥았어요 그래? 퍽이 나고 어떡합니까? 네. 그런데 그러면 단칸방에서 7 식구가 지내면서 그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그러면 그 병수발 하기도 참 곤란하셨을 텐데요. 그때 매너님이 계셨었습니까? 거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예. 보셨어요.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래도 의식은 있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죠. 좋아하셨죠? 그렇죠. 맨 전 오형제가 그 못난은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? 네, 근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네. 꽃 같은 나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야 근데 그 아주 절실한 그런 사랑 연애를 하셨나 보죠 부인하고. 당시에 저 동네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. 도둑놈이라고. 그 왜요? 그 동네에서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욕을 하나? 아니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제가 29인데 우리 집사람은 20살이니까 아, 9년 차이시구나. 아주 지금 제가 만약 내 딸이 만약에 딸이 그렇다면 그 가만두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욕먹을 만도 하죠. 네. 그럼 그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요? 84년도에 아 뒤에. 뒤늦게 그럼 했어요. 한참 있다 하셨네. 네. 그래도 그거 보면 이마령 씨가 복은 참 많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한편으로 아버님이 들어오셔도 든든은 하셨을 거예요. 그쵸. 이렇게 두둑하고 든든하고 말이죠. 장남이라 또 자기 책임감 느끼고 학교 그렇죠.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님 걱정 안 끼쳐드렸을 거예요. 그죠? 그럼요. 근데 저희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희 아버님이 저 때문에 실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를 그 서울로 보내서 네. 고1 때까지 내가 유학 생활을 이제 서울서 했는데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. 중2 때까지 좀 하다가 중3 때부터는 이제 학교 안 가고 뭐 극장을 가지 않나 만화 가게 가지 않나 오후 5시에 그 학교 끝날 무렵에 이제 끝나면 같이 이제 하숙집이나 친척집 다니고 그러든 뭐 공부를 하겠어요. 그 이제 고1 때 이제 보고 다시 끌고 내려갔죠 저를. 시골로요. 예. 아, 이거 고1 때 왜 공부 잘하는 걸 왜 끌고 내려가요? 그래 구경 좀 했다고. 공부를 잘했겠어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말썽도 많이 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학 조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아버님 벌써 학교 오라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자신의 밑에서 이제 공부 좀 시키려고 또 데리고 내려갔는데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학적부를 못 봤어요. 네. 근데 학적부 우리 아버님이 저를 그 원하는 거 보니까 서울상대라고 써놨더라고요. 서울 세상에. 상대. 예. 이야. 괜찮네요. 서울 상대면.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금융계통에 계셨으니까 서울상대 우리 아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계셨는데 네. 아,
그게 뭐 되겠어요? 네. 고등학교 때 저 예비고사 원서 살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러요. 예. 야, 넌 무슨 원서를 사니? 임마 가서 빵이나 사 먹으라 그래갖고 돌려보내고 그랬죠. 아니 어떤 정가가 있길래 그래서 담임이나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? 그래.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정과가 있었죠 분명히. 있던 것 빵을 같아. 좋아했나 봐요.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갔어요. 그러면 퇴학 일보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또 가셔서 졸업만 시켜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랬죠. 공부에 잘하는 적성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얘기에 어려서부터 그 끼. 근데 그 끼를 담는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요. 그 끼를 한번 담으면 못 말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저 녀석이 뭐 되려고 그래. 저런 녀석. 그러면서 회초리도 좀 많이 그때는 또 요새하고 또 다르거든요. 회초리도 좀 많이 선생님들한테는 무지하게 맞았어요. 제가 대나무로 최고 기록이 한 50대까지 맞아본 적이 있는데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한테 진짜 죽을 죄를 졌죠. 왜 어떻게 했길래? 선생님을 놀리고 그랬으니까요. 어떻게 했는데요? 선생님이 그 별명이 뭐 그 쥐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놀리게도 생겼네 뭐. 그 선생님이 알아요 본인의 별명을. 근데 그 좀 싫어하는 별명이신가 봐요. 네.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그 선생님을 놀리느라고 그 가만히 입이 방정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앞에 대고 그 자기 별명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별명이니까 그냥 되게 맞았어요. 아니 그러니까 네. 그 참 끼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. 그 있었어요. 맞을 걸 뻔히 알면서 네. 선생님 앞에다가 가서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보통 한 대 때리고 말고 그냥 그 맞고 이제 맞고도 웃고 그랬으니까 제가. 근데 그렇게 참 좋다. 네. 50대까지 맞으라고 상상을 못했죠. 설마 했죠. 예, 그냥 한 대 맞고 끝나겠지 하고 한 게 그 이후로는 선생님 별명을 제가 못 불러요.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그 해야 될 때가 있는 건데 공부를 하는 건 그때 그렇게 놀고 선생님 속썩이고 그러다 보면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 또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에게 그 흉대고 그게 죄송스럽지 않았어요? 그 나중에 얼마나 맺히는 건데 그런 게 근데 그 당시에는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그 동네에서는 그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직책이 거기서 이제 상무셨거든요. 네. 그래갖고 뭐 상무 뭐 야. 굉장히 큰 자리예요. 아버님이 워낙 뭐 그 저 대인 관계도 좋으시고 저 좋으신데 그러니까 뭐 손가락질 많이 했죠. 뭐 임상무 아들 쟤 인간되기 텄어. 뭐 아버지는 안 그런데 쟤 왜 저래. 그러면서 또 어른들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좀 즐겼어요. 네. 제가 그 원정 가가지고 춤 같은 거 춰주면 그렇게 좋아요. 그때는 춤추는 학생이 없었거든요. 없었죠. 판 틀어놓고 춤추면 와 잘한다 그러다가 집 나서면은 쟤랑 놀지 마라.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좀 사실 제대로 안 한 게 지금 굉장히 후회스러워요. 네.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요 조용할 때는 그 아버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. 그 제일 좋았던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러면 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나는데 그래서 그래요? 이런 프로그램 안 하려고 그래요. 그 집에서도 가끔 생각을 하는데 아버님을. 그 지금도 자꾸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버님 얘기만 하세요. 그 저기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. 아버님께요.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예. 다시 저희 집은 서울로 올라왔어요. 그 아버님이 이제 관두시고 한국 마사회 그 이제 직장이 다시 되셔서 네. 올라왔는데 이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걸 포기했죠 저한테. 얘는 공부는 안 된다. 그래서 편지가 이제 그 길게도 안 쓰고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자중자애.
얘가 저기 어떻게 될까봐 이제 그러면요 하늘이 무너지지. 뭐 같이 또 그러세요. 하늘이 무너지지 그러시면서. 자기도 네. 네. 그 저기 인간은 안 되지만 자기 자식이니까 사고라도 안 당할까봐. 그 사고라도 당하지 말라고 되게 드시게 놀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자중자애란 말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 편지에. 기가 한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참 그러니까 그 글씨를 남기셨는데 이걸로 다 참 그 이마령 씨의 일생에 어떤 교훈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 후에 그럼 아버지한테 잘하셨어요? 속 안 새기고 나름대로는 잘했는데요. 그다음부터요. 그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싸움박질 이런 건 안 했으니까 속은 안 쓰겠는데 이제 돈을 못 보니까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연극이었고 이제 뭐 영화 배우를 하고 싶고 뭐 연예계에 관심은 있었어요 사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효는 좀 있었지만은 그렇게 뭐 아주 어디를 잡혀간다거나 뭐 그런 쪽에 건 없었죠. 그런 거죠. 하여튼 우선에 돈을 벌어야 효도를 하는데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? 제가 그 연극은 이제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한 달 연습하면은 뭐 한 1, 2만 원 주머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취직 시험을 보려면 계속 다녔어요. 근데 그 제가 친구 권유로 그 어디 수금 사원이 한 번 내봤는데 하루 하고는 말았어요. 못 하겠더라고. 돈 한 푼 주지 않는데 그 서울 시내 뭐 전에 그 뭐 삼송리라고 네. 그 최진실 씨 그 고향이라고 그러대요. 삼성리. 그 서울서 출발해서 삼송리 뭐 미아리 이렇게 서울 시내 전역을 도는데 그 남의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 직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저기 그 관광 가이더 네. 그 관광 가이드 시험 봐가지고 됐어요. 그래서 아 이제 돈을 좀 버는구나. 근데 이제 적성에도 맞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여행객들하고 이제 뭐 안내하고 그렇게 다니면 신난다고 이제 합격 통지서 와서 갔더니 관광객 아줌마들 몇 명 모집할 수 있냐고. 모집해가지고 오라고. 아 그러니까 모집을 해야 또 된다니까 참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국립정신병원에 그 김유광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분 이제 그 밑에서 조수하면서 낮에는 거기서 이제 좀 용돈을 좀 많이 주셔갖고 드라마. 그거 하고 저녁 때 이제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나간 게 이제 개그맨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. 술집에서 그 MC 같은 거 보고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내가 잘해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아버지를 좀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. 그랬을 때 그때 막 돈은 못 벌었더라도 들어가서 좀 아버지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옛날에 그 속썩여드린 데에 대한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얘기도 좀 하고 에? 심지어 뭐 이렇게 좀 주물러도 좀 해드리고 에? 뭐 그렇게 좀 수발도 좀 하고 그러지 그랬어요. 근데 그 천성이 좀 그런 말을 잘 못해요. 생각은 있어도 그럼요. 근데 아버님이 안 됐다는 생각은 그때도 갖고 있었죠. 사실은. 근데 그렇지만 우리 그 아버님 아프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집안이 재미없게 살지는 않았어요. 참 재미있게 살았어요. 아버님도 그냥 아프셔도 웃고 그렇게 뭐 고생을 한편으로 안 됐지만은 우리는 솔직히 고생할 때 뭐 한 달 봉급 뽑고 이제 출연료라고 이제 펑크가 나면은 이제 얼마 안 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봉지쌀도 사들고 가고 집에 쌀도 그래도 그게 재밌었어요. 사실은. 그래도 그 아버님께서 말이죠 병안에 드셨을 적에 그래도 매느님 맏매느님 되실 분한테 수발을 이렇게 거들어 받고 그러셨다는데 시아버님께서는 그 매느님이 마음에 드셔 하시던가요? 저희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. 근데 사실은
속에 안 좋으셨을 거예요. 왜요? 떳떳하게 이렇게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다 어린 친구를 여기 들고 왔으니까 이게 언제 다시 갈지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이제 불안한 가운데 그냥 이쁘고 예. 그냥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. 아마 아버님이 안 아프시고 그랬으면 나 되게 혼났을 거예요. 그렇게 거저 데리고 왔다고. 그 아버님이 매너님만 보면 한참 쳐다봤다며요. 그렇게 이뻐가지고. 저 보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.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잘하고 그러니까 네. 아버님 뭐 애들이야 누가 챙겨드려요 사실. 저희 그 호떡 같은 것도 한 서너 개 이제 쟁반에 담아 올라가면은 그 우리가 막 하나씩 다 먹고 게다가 이제 개수가 하나 마지막 남은 거 같은 건 아버님이 이게 수족이 좀 약하시니까 저건 내 거다 하고 이놈들이 기다렸을 텐데 그걸 막내가 홀랑 먼저 먹고 그럴 때는 내가 막내 때리고 그래도 막내는 울죠 또.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나중에 어린애 같이 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이마령 씨가 방송을 시작한 것이 81년도요. 1년도. 그럼 그때 이제 생활이 좀 피기 시작했네요. 그때는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 하긴 고생 한참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제가 81년도에 시작해서 한 3년도, 4년도 돼서는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좀 짭짤하게 벌었지 않습니까 제가. 그러고 나서는 지금도 소금 냄새가 나요.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좀 났겠죠 또. 무슨 생각이 들든가 내가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. 아버지, 내가 이렇게 됐다. 뭐 이렇게. 근데 뭐 저는 성격이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. 그냥 또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저기 지금 아버님 묘가 저기 강원도. 네. 아버님이 그 이제 벌어갖고 사실 우리 식구 다 쓰고 남긴 그 재산이 그 선산. 네. 뭐 조상 대대로나 그런 그거 하나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. 내 돈은 있어요, 사실은 지금. 그래서 그 뭐 가서 뭐 이제 비석 세우고 머리 닦고 근데 다 소용없더라. 괜히 또 눈물 나게. 됐어. 그래갖고 그 저 일부러 그 매년 그 산을 가는데 어느 정도 길은 닦았는데 길을 닦는 것보다 그 좀 내버려둬요. 그러면은 사람이 암만 화려한 생활을 해도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또 빈손으로 갔고 그렇게 대성하기를 원하던 이 아들이 이렇게 든든해 졌는데 이럴 때 호강전 못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. 그러니까 더 이 이마령 씨께서는 더 이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아버지의 그 인자함이라는 거니 이마령 씨가 그렇게 막 그냥 구경 가고 그냥 그래도 아버님 말씀 안 해주시고 뒷바라지가 대단하셨던 걸로 알고 있죠. 그랬죠. 아버님께서 여기 안 되면 절로 저기 안 되면 일로 해서 그러니까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. 그죠? 하여간 저기 좀 성공시키려고 뭐 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. 근데 그 뜻대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죠. 그게 좀 계실 때 좀 잘했으면 예? 지금 이렇게 가슴 안 아프고. 근데 어릴 때 사실은 그거 모르죠 왜- 그걸. 아니 그 병풍에 뭐 저 액자에 보면 있잖아요. 네. 뭐 나실 때 뭐 이렇게 살아서 잘하라. 근데 그거를 국민학교 때도 이렇게 봐요. 그러면 생각을 해요. 나는 진짜 살아계실 때만 잘하자 그런 생각을 어릴 때도 했어요. 네. 근데 어느 한순간 그거 다 잊어먹고 내 멋대로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것도 돌아가신 후회하고. 어머님께서는 언제부터 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? 어머님께서. 저희 어머님은 그 저 군대 있을 때 오니까 그
막내가 그래요. 뭐 피를 한 세수대씩 쏟았다고. 아유. 그래서 병원을 안 가봤냐. 그때까지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. 이마령 씨 군대 있을 때? 네. 그러면 스타 되기 전이네요. 제가 뭐 스타입니까? 30 넘어서야 이제 방송을 시작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역시 가정이 어려울 때인데 네. 아버님은 이제 좀 의중하시고 그때 뭐 아버님은 이제 쪽 뭐 이렇게 힘들고 좀 다니시고 이렇게 거동이 한쪽이 불편하시고 그랬을 때. 근데 이제 어머님도 앞 편찮으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근데 갔더니 그 뭐 위가 나쁘다 그래갖고 위장약만 계속 드셨어요. 네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간이 나쁘면 그 식도가 그 터져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대로 치료받고 한 석 달에 한 번씩 입원하셨어요. 치료하다.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좋아지셔서 1년에 한 번씩. 그럼 그래도 부모님이 함께 몸이 불편하신데 그때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?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아파도 그냥 하신 거죠. 이마령 씨께서는 참 그런 거 보면은 효자상 받아야 돼요. 효자상이 아니라 아버님 편찮으시고. 불효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맺힌 게 많아요. 참. 돈 없어서 고생할 때는 아버지 원망도 좀 했겠네요. 그러니까 그게 주체. 이제 제가 좀 많이 맺힌 게 그 정신병원에 그 제가 국립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 느낀 게 좀 많았어요. 그때 이제 무슨 드라마 하셨죠? 네, 근데 저기 그 전에까지 그 남들 보면 뭐 물려준 재산도 있고,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자기가 버신 거를 자기가 다 이제 우리 물론 그때는 뭐 우리 학비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 당시 어린 나이로는 자기가 번 거는 자기가 다 쓰고 가신 거예요, 이 병원비로. 네. 그러니까 저 한때는 원망도 했죠. 뭐 남들 아버지처럼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나 공부 못한 거는 내가 잘못이라 인정도 않고 그 저희 아버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병원에 가 있으면서 보니까 돈 많은 집 또 아드님 따님들이 또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들락날락거릴 때는 그 나 정말 멀쩡하게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어요. 그랬죠. 네. 아버님이. 그 참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아주 지독하게 정말 상식 이하로 정말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. 그럴 적에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이거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 원망이라 할까 좀 그런 것도 좀 새겼을 것 같은데요. 원망이요? 예. 왜 원망은 일찍 돌아가셔갖고 나를 이렇게. 글쎄 그건 뭐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뭐 근데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못 해드린 것만 이제 후회하는 거지. 뭐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원망을 해요? 그래도 아버님이 계셨으면 병원만 안 드셨으면 좀 도움이 됐을 건데 하고 뭐 그런 거. 근데 역시 그 집안에 아프셔도 아버님이 계셔야지 그 그래요. 실점이 되는 거지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요. 지금 그 아주 큰 얘기를 했어요. 편찮으시고 아무 일을 안 하시고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그 수발 때문에 힘은 들어도 아버님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.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. 그 현숙 씨인가 그 네. 프로그램 보고 저 많이 울었어요. 그랬죠. 양쪽에. 이제 어머님이 좀 정정하시니까 그래도 좀 위안이 되겠어요. 그 한 번 남은 어머님한테 아버님께 못다 했던 그 사랑과 효도를 다 해야죠 이제 어머님께. 근데 원 없이 해야 됩니다 진짜. 지금도 또 못해요 사실은. 왜요? 아니 근데 그게 뭐 용돈 많이 드린다고 효도가 아니거든요. 아니요, 그러니까 자제해야죠. 못하는 거예요. 그거 같이 사십니까 어머니하고? 참 이거 그래도 어려운 아침 저녁 뵈니까 그래도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어머님이. 그 아까도 근데 봤지만. 또 혼자 사니까 외로우시겠죠. 그 뭐 또 어디 그 나이에 또 시집가시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. 그 저 돈 벌어다 드리는 게 하나 효도가 아니랍니다 그게. 예? 절대로 그 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절대 아니고. 그러니까 빨리 이제 좀 더 이제 늦기 전에 이제 한 번 이제 그런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슴에 멍이 졌으면 또 한 번 그런 건 멍을 만들지 마시고
방송 끝나고 지금 가시더라도 그냥 전화 좀 자주 하고. 예? 그럼요. 전화밖에 없어요. 그저 옆에 앉아서 된 소리 안 된 소리 노인네가 엉뚱한 질문해도 네네 그러고 대답해 드리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.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시고 말이죠. 그러는 거 보면 그게 효도가 아닌가 하는데 나는 이마령 씨 오늘 뵙고요. 정말 딴 면을 발견했습니다.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이렇고 참 그늘이라고는 없는 줄 알았는데 집 잊어버린 애 같아요. 오늘 프로그램 나와갖고 그거 보면은 그 어렸을 때 마음의 고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. 그 이마령 씨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나 하는 또 선한 사람만이 코미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오늘 증명해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어릴 때 그렇습니다. 너무 잘 울었어요, 제가. 그랬어요?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잘 웃어요. 영화만 봐도 울고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, 저는. 그래서. 오히려? 네, 그래서 나는 안 운다. 진짜 남자가 왜 저렇게 우냐.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괜히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무슨 터프가이처럼 건들대고 다니고 뭐 그러고 그랬었는데 결국 똑같아지더라고요. 아버지하고 예. 그래서 손발하면 전번에 어느 프로그램 나가서 너무 우니까 제 동료 중에 하나 어느 분이 형 왜 이렇게 울어? 아 보기 싫어 형 울지 마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나한테로 울고 싶냐? 글쎄 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나한테 해라. 맞아 맞아 너희 부모님 그죠? 그렇게 순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오늘 뭔가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준 이마령 씨입니다. 이마령 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또 열심히 또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가슴을 사귀면서 웃음을 선사해달라는 뜻으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사랑방문 닫겠습니다. 아우가 이상하겠어. 아이고 애기 같아요. 나까지 이렇게 만들었어. 나까지. 애기 같아.